안녕하세요. 스포브이입니다. 최근 당첨 내역이며 매일매일 고배당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뢰 높은 확실한 분석으로 좋은 결과 꾸준히 만들어가 봅시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브리즈번 로어 멜버른 빅토리입니다. 브리즈번 로어는 4-1-4-1 구조로 중원에 1차 방어를 두고 그 위에 공격형 이선을 배치해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는 팀입니다며 비딕은 박스 안 침투와 마무리에 강점이 있어 상대 센터백을 등지며 결정적인 슈팅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며 호어는 측면 폭을 넓히고 하프 스페이스로 치고 들어가는 드리블로 라인을 흔들며 꾸준한 위협을 형성합니다며 클레이는 공격과 수비를 매끄럽게 잇고 세컨 라인 침투와 중거리로 득점 기여도를 높이며 팀 템포를 주도합니다며 브리즈번은 중원 압박 성공 후 빠른 전진 패스로 마무리 구간까지 연결해 직선적 공격 완성도를 높입니다며 특히 홈에서는 라인 간격을 짧게 유지하며 템포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 비딕과 이선 침투 조합이 더 잘 살아납니다며 전체적으로 압박과 탈압박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수비 조직력이 불안한 팀 상대로 득점 기대값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멜버른 빅토리는 4-2-3-1을 사용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 붕괴와 실점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며 베르고스는 제공권과 마무리가 강점이나 연계가 부족해 전개 속도가 끊기는 구간이 자주 나타납니다며 젤라치치는 전진 패스와 킥질로 공격 템포를 올리지만 수비 전환에서 활동량이 떨어져 중원 공백이 커집니다며 젤리오는 뒷공간을 파는 움직임은 좋지만 풀백과의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 측면 블록이 쉽게 벌어집니다며 최근 5경기 10실점처럼 세컨볼 대처와 박스 안마크가 반복적으로 흔들리며 수비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며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공간이 크게 벌어져 상대 이선 침투에 연이어 실점하는 패턴이 이어집니다며 선제 실점 이후 라인이 더 내려앉으며 세컨볼 경쟁력까지 약해지는 흐름이 반복되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이 경기는 브리즈번 로어의 강한 전방 압박과 멜버른 빅토리의 흔들리는 수비 구조가 직접적으로 맞붙는 상성 구도입니다며 브리즈번은 클레인을 중심으로 중원 압박과 이선 침투를 동시에 활용해 멜버른이 약한 중미와 센터백 사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전망입니다며 멜버른은 베르고스를 활용한 타깃 패스를 통해 전개를 풀려하지만 브리즈번의 압박 각도에서는 이 루트가 쉽게 차단될 가능성이 큽니다며 수비 불안이 누적된 멜버른이 라인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컷백과 세컨볼 상황에서 연속 실점 위험이 높아지는 흐름이 예상됩니다며 브리즈번은 홈에서 라인을 조금 더 끌어올리며 빌드업을 높은 위치에서 차단해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며 멜버른은 간헐적 역습과 세트피스 외에는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되고 전반 이후 체력 저하가 겹치면 실점 리스크가 커집니다며 종합적으로 전술 구조와 수비 안정성 모두 브리즈번 쪽이 우위에 있어 홈팀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 가능성을 더 크게 가져갈 전망입니다. 우리은행 BNK썸입니다. 우리은행은 하프코트 수비 조직력이 강하며 초반에는 압박과 로테이션이 안정적으로 돌아가 흐름을 잡는 팀입니다며 이민지는 하이포스트와 로우포스트를 오가며 스크린과 롤을 통해 팀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며 김단비는 포워드에서 볼 핸들링과 포스트업을 모두 책임지며 미스매치 상황에서 분위기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옵션입니다며 한엄지는 코너와 윙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외곽과 컷인으로 스페이싱을 넓혀주는 자원이라 공격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며 다만 스위치 수비가 늦어지면 코너 외곽을 비우는 장면이 반복되고 후반에는 인사이드 체력 저하로 박스아웃이 흔들립니다며 공격에서는 템포를 크게 올리기보다는 이민지의 미드포스트와 김단비의 단독 공략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며 상대가 트랜지션과 외곽으로 템포를 끌어올릴 때 대응이 무거워지는 구조라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이 커지는 팀 흐름입니다. BNK썸은 가드진을 중심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외곽과 스크린을 적극 활용하는 흐름을 가진 팀입니다며 스나가와 나츠키는 오프볼 움직임이 활발한 슈터로 코너와 윙에서 다양한 옵션을 만들며 스페이싱을 넓힙니다며 안혜진은 픽앤롤과 드리블 핸드오프 운용이 뛰어나 하이픽을 통해 수비를 위로 끌어올리며 동료에게 공간을 제공합니다며 이소희는 외곽과 돌파를 동시에 위협하는 듀얼 성향이라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공격을 한 번에 전환합니다며 김소니아는 하이포스트에서 스크린 각도와 타이밍을 맞추며 결정적 외곽 찬스를 만들어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며 전환 상황에서는 안혜지가 빠르게 볼을 운반해 윙 자원들과 함께 손쉬운 득점을 노리는 구조가 안정적입니다며 수비에서는 하프코트 매치업을 정리하며 페인트 존을 조이는 방식으로 실점을 관리해 전체적인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 경기는 하프코트 중심의 우리은행과 템포 전환과 스크린 패턴이 강한 BNK 썸의 스타일이 정면 충돌하는 흐름입니다며 우리은행은 초반부터 이민지와 김단비를 중심으로 페인트 존 무게감을 앞세우며 BNK 썸 빅맨들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며 반면 BNK 썸은 스나가와 나츠키와 안혜지를 활용해 외곽 템포를 흔들고 김소니아의 스크린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것입니다며 우리은행은 스위치와 해치로 이를 차단해야 하지만 로테이션이 늦어지는 순간 코너와 엘보가 동시에 열리는 위험이 큽니다며 후반에 인사이드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오면 BNK 썸의 하이포스트 스크린과 킥아웃 패스를 따라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며 BNK 썸은 외곽이 열리면 공격 리듬이 가벼워지는 팀이라 스페이싱의 완성도에서 주도권을 잡을 여지가 많습니다며 종합하면 경기 후반과 클러치에서 가드진의 의사결정과 볼 운반이 뛰어난 BNK 썸이 한 박자 빠른 템포로 승부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전력 대한항공입니다. 한국전력은 에디를 중심으로 사이드 공격 비중이 높으며 리시브만 안정되면 다양한 콤비가 살아나는 팀입니다며 에디는 높은 타점과 파워로 랠리 막판 하이볼까지 책임지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며 김정호는 리시브와 공격을 모두 맡지만 서브 견제를 집중적으로 받는 날에는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위험이 커집니다며 리시브가 무너지면 전진선의 세트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에디 쪽으로 몰리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흐름이 나옵니다며 김주영이 미들에서 속공과 이동 공격으로 보탬을 주지만 상대 블로킹이 중앙을 의식하면 선택지가 다시 사이드로 쏠립니다며 그래서 한국전력은 리시브 안전 여부에 따라 전술 다양성이 크게 달라지고 흔들리는 순간 에디 편중이 심해지는 구조입니다며 서브도 강하게 가져가지만 범실이 몰리는 구간이 생기면 분위기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 안정감이 아쉬운 편입니다며 결국 한국전력은 에디의 효율과 김정호를 중심으로 한 리시브 라인이 얼마나 버티느냐가 경기 흐름의 핵심이 됩니다. 대한항공은 조직력과 블로킹 밸런스가 뛰어난 상위권 스타일이며 전체적인 구조가 단단하게 정리된 팀입니다며 정지석은 리시브와 공격을 모두 책임지며 서브 리시브 이후에도 빠르게 어프로치를 가져가 안정적인 사이드 아웃을 만듭니다며 러셀은 강타와 하이볼 처리에 강하고 백어택까지 가동되면 상대 수비 라인 전체가 흔들리며 부담이 커집니다며 김민재와 정한용 미들 라인은 점프 타이밍 조절이 뛰어나 상대 퀵 공격 리듬을 흐려놓는데 특화된 장점을 보여줍니다며 이 블로킹 타이밍 변화는 상대 속공 템포를 깨뜨리고 대한항공이 랠리 주도권을 가져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며 세터는 중앙과 사이드 그리고 백어택을 고르게 섞어 한국전력 블로킹이 예측하기 어렵게 볼 배분을 가져갈 것입니다며 서브에서도 상대 약점을 정확히 겨냥하며 플로터와 강서브를 번갈아 사용해 한국전력 리시브 라인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줍니다며 전체적으로 안정감과 볼 배분의 폭이 넓어 다양한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에디와 러셀의 화력 대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시브 안정성과 미들블로커 타이밍 싸움이 핵심입니다며 한국전력은 초반 에디 중심으로 흐름을 잡으려 하겠지만 대한항공이 김정호를 서브 타깃으로 삼기 시작하면 리시브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며 리시브가 흔들리면 전진선의 세트 선택지는 하이볼 위주로 좁아지고 이는 대한항공 블로킹 입장에서 예측하기 쉬운 상황이 됩니다며 반면 대한항공은 정지석으로 안정적인 사이드 아웃을 유지하고 러셀의 강타와 백어택까지 가동하며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가져갑니다며 김민재와 정한용의 블로킹 타이밍 조절이 더해지면 한국전력 중앙 콤비네이션은 점점 힘이 빠지고 공격 루트는 다시 에디 쪽으로 몰립니다며 그렇게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순간 대한항공 블로킹은 하이볼 라인에 집중할 수 있어 랠리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대한항공에게 넘어갑니다며
세트 후반 클러치에서는 대한항공이 정지석과 러셀 조합으로 공수를 정리할 수 있어 안정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며 종합하면 리시브 안정성, 미들 싸움, 세트 후반 결정력까지 고려했을 때 대한항공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더 높게 보입니다. GS칼텍스 정관장입니다. GS칼텍스는 실바와 레이나의 백어택 비중이 높으며 후위에서도 일정한 공격 압박을 유지하는 팀입니다며 실바는 파워와 높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백어택 득점을 만들어 흐름을 가져오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합니다며 레이나는 리시브와 공격을 동시에 소화하며 후위에서도 공격 옵션을 이어가 팀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지탱합니다며 유서연은 리시브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하이볼에서도 사이드 아웃을 꾸준히 만들어 전체 흐름을 잡아줍니다며 최유림의 속공은 세터 템포와 맞물리며 상대 블로킹 타이밍을 늦추는 역할을 해 GS 공격 패턴을 더 입체적으로 만듭니다며 이 구조는 사이드 강타와 중앙 속공 그리고 후위 백어택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한두 명 의존도를 줄이는 장점으로 이어집니다며 리시브만 안정적으로 형성되면 세터가 다양한 템포 배분을 가져가며 GS칼텍스의 공격 효율은 눈에 띄게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관장은 자네테를 중심으로 강타 위주의 공격 구조를 보이지만 리시브 기복에 따라 완성도가 크게 달라지는 팀입니다며 자네테는 파워가 강점이지만 리시브 흔들림이 생기는 구간에서는 볼 공급이 끊겨 장점이 반감되는 위험이 있습니다며 이선우는 공수 전반을 책임지지만 서브 집중 공략을 받는 경기에서는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며 팀 밸런스가 무거워집니다며 박은진과 정호영의 높이는 위협적이지만 사이드로 볼이 몰리는 순간 중앙 속공이 줄어들어 전술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드러납니다며 리시브가 불안한 세트에서는 세터 선택지가 자네테 하이볼로 고정돼 공격 패턴이 읽히는 문제가 반복됩니다며 랠리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커버와 전환 타이밍이 느려지고 세트 중후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 흐름도 자주 보입니다며 결국 정관장은 높이는 좋지만 리시브 안정 여부에 따라 패턴 가동력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라는 약점이 분명합니다. 이 경기는 리시브 안정성과 백어택과 속공 템포 배분에서 어느 팀이 더 완성도 높은 흐름을 보이느냐가 핵심입니다며 GS칼텍스는 실바와 레이나의 백어택에 최유림 속공까지 더해 다양한 각도에서 정관장 블로킹을 흔들 수 있는 구조를 갖습니다며 리시브만 버티면 실바 후위 강타와 레이나 레프트 공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중앙 속공까지 가동되며 정관장 수비를 계속 시험합니다며 정관장은 자네테와 센터진 높이로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세터 선택지가 줄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집니다며 GS칼텍스가 초반부터 서브 압박을 이어가고 백어택 비중을 높여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세트 중반 이후 점수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며 정관장이 블로킹에서 반전 기회를 찾더라도 사이드 아웃이 매끄럽지 않으면 높이의 장점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며 반대로 GS칼텍스는 유서연 중심의 안정된 리시브를 기반으로 세터가 템포를 세밀하게 조절해 후위와 중앙을 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며 종합하면 실바와 레이나의 백어택과 중앙 템포까지 갖춘 GS칼텍스가 정관장보다 공격 구성에서 한 단계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오늘도 의미 있는 배팅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첨되세요.